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퀴즈로 시작합니다. 후반부 넘어가자마자. 근데 쉬운 퀴즈입니다. 네. 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퀴즈를 어렵게 하면 학생들이 싫어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쉬운 걸로. 우주론의 성경적 이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설명돼야 하는 과학적인 문제는 뭐죠? 빨리 써주세요. 1, 2, 3, 4 중에. 네, 3번. 빛의 여행 시간 문제, 그죠? 네, 지금까지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에이션 코스몰로지인데 오늘 요 1번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다른 코스몰로지고 다 이제 이론이 다 다릅니다.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성경. 결론은 성경이지만 이제 다 이제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거나 그거 외에는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인데 결론은 같게 나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5가지 모두 공통점 뭐냐면 갤락토센트리스트예요. 우리의 은하가 우주에 어디엔가 있다. 그러니까 왜 프리드만의 그 공식 아니면 그 우주 원리에 따르면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중심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갤럭토 센트리시티가 만약 틀리다 그러면 이건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갤럭토 센트리시티냐 아니냐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갤럭토 센트리시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쳐봤어요. Wher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나? 구글에.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우주의 중심 같은 건 없어 임마 이러고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근데 아까 이제 허블의 관측만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얘잖아요. 얘.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관찰된 현상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은하들. 그게 우리가 이제 관찰된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게 아니고 뭘 채택했죠? 풍선머를 채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우주론 뭐예요? 빅뱅 우주론의 이해는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소트로픽, 유니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델이 성립이 돼요. 만일 안 균등하고 안 등방하면 이게 이 공식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우주론에서 가정하는 이 균등하다, 등방하다는 가정이 이제 우주 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주 원리. 우주 원리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정하는 개념이에요. 가정. 뭐예요? 거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적일 것이라는 생각. 가정, 생각. 밑줄 쭉. 네. 그 다음에 이 우주 원리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중심에 있지 않다는 코페르니쿠스 개념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힐리오센트릭을 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 지오센트릭이 지동설 아니야. 그렇죠. 지동설. 아니다. 지오센트릭은 지구가 중심이니까 좀 제가 헷갈려. 그래서 그냥 지오센트릭이라고 할게요. 지오센트릭은 지구가 중심이 된 거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뷰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뭐 갈릴레오도 고난을 받고 뭐 코페르니쿠스도 막 그랬지만 그 당시에 과학계의 뷰가 지오센트릭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그 교황청의 뷰가 그런 게 아니라 과학계의 뷰가 지오센트릭이고 성경은 지오센트릭 아니에요. 성경은. 네.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여서 힐리오센트릭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죠? 그 개념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잘못은 아니고 현대의 우주론을 하는 그 과학자들이 이 개념에서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냐? 그 개념을 이제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코페르니쿠스 프린시플. 코페르니쿠스는 어둠이에요. 아니 저기 억울해.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대적 원칙의 다른 이름이에요. 뭐예요? 지구가 특별하면 안 돼요. 지구는 우연히 만들어진 우주에서 어디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은하단에 속해 있는 어떤 구석진 은하에 보잘것없는 은하 안에 그 안에 또 많은 성단이잖아요. 그 성단에 어디 속해 있는 것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태양이라는 그 태양계 거기에서 돌덩어리에 있는 우연히 46억 년에 걸쳐서
진화되어 온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고관이에요? 진화론 사고관. 네, 여기서 이제 유니포미테리안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죠? 유니포미테리안이즘,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추럴리즘, 자연주의가 돼요. 자연적으로 설명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주 원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발전을 시켜서 우주론에 적용한 가정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mediocre principle이다. 지구는 특별하지 않다. mediocre 뭐야? 뭐 형편없어. 별로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야. 별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오셨잖아요. 아, 별론데 어떻게 오셔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증명된 적도 일반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현대 우주론에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아, 이게 무슨 괴상망측한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바로 프리드만 이퀘이션. 왜냐하면 우주 원리가 이 코페르니쿠스 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우주 원리. 이 우주 원리를 아인슈타인에 적용시켜야지 이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팽창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근데 문제는 이 팽창한다, 등방하다 이런 게 증명이 안 되는 거란 거예요. 그냥 가정이에요. 왜요?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고, 아니야 등방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주류과학자는 이게 가정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가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진리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절대 진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냥 가정이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지금까지 좀 제가 말씀드리려는 논지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겁니다. 관찰 결과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요 스티브 호킹의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이제 스티브 호킹의 이제 그 뭐 시간 외 이쪽으로 가고 뭐 이제 빅뱅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1988년에 나온 건데 그게 써 있는 거를 제가 한국말 바꾼 거예요. 자,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면 이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말했어요? 그 위대한 스티브 호킹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다. 이 관찰된 현상을 우주의 어디 가서 보아도 은하들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아까 분은 풍선 모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뭐라 써 있냐면 이 가정이 없으면 우주론이 정립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뭘 한 거예요? 등방하고 균일한데 그 가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다. 우리는 특별하면 안 된다는 가정에서 나오고 과학적 증명 불가.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공간 팽창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있어요. 물론 이제 과학적 증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창조과학적에서 이제 공간 팽창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제 주의이기 때문에 설명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증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우주론이 정립될 당시에는 그런 증거가 없었죠. 그거는 이제 현대에 나와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줄. 그러나 그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 방법은 자,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제가 스티브 호킹을 엄청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강의한 거를 이 책에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다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타임 이렇게 치면요 PDF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시면 거기에 25페이지 색을 바꿀게요. 25페이지에 보면 딱 지금 제가 지금 다운편 기억이 딱 있습니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 왼쪽에 목차들 저기 있죠. 가정과 증거. 여보세요. If you observe all other galaxies to be moving away from us, then we must be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그죠? However, an alternate explanation이 있는데 뭐예요? The universe might look the same in every direction as see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 we have no scientific evidence against this assumption.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지 앨리스라는 과학자는 여기 스티븐 호킹하고 이제 The Large Scale Structure of Spacetime이라는 거를 또 공저를 한또 템플턴 산박의 수학계의 거장, 수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철학자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이언티픽 어메리칸 잡지에 글을 썼는데 95년에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어떤 관찰 결과를 우리가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적색 편이가 쫙 멀어져서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관찰 결과 나왔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의 가운데 지구를 놓고 우주론을 정립해도 그것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반박을 못한다. 요 이제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철학적, 괄호는 제가 하는 거예요. 세계관적 바탕뿐이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야. 우리는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중요하면 안 돼. 즉 철학적 기준이 우주론 정립의 삶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창조과학자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험프리 대단한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콧방귀. 황당한 얘기 하니까. 왜 황당해요? 성경이 다 맞다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지금. 철학적 기준이 우주론 정립에 상된다. 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빅뱅몰의 두 가지 파운데이션,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또 하나는 우주원리라고 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하여튼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잘 맞아요. 관측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진짜 맞았네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우주 원리는요? 공간이 팽창한다는 게 이제 그 타임 달레이션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요 관찰 실험으로 증명 불가요. 뭐 등방하다, 뭐 유니폼하다 이게 증명 불가. 그다음에 우리의 정 가운데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모델링을 하면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험프리 주의인데 문제는 그래도 증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주가 우리가 정 가운데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근데 없진 않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SDSS인데요. 이제 이게 아파치 텔레스콥이라고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이제 뉴멕시코라는 데 이제 천무대인데 요거 이제 사진 찍기 위해 꺼낸 거 원래는 이제 검은 안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꺼냅니다. 이렇게 레일로 해가지고 쫙 꺼내갖고 이제 사람이 안 하고 이제 로봇으로 자기가 알아서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밤 하늘을. 그래서 거기 적색편을 쫙 그래서 그걸 뭐 10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70억 광년까지가 이제 스캐닝이 됐다고 이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이거 우리 지구 우리 은하 여기까지가 70억 광년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뭐 하여튼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큰 건 확실해요. 데이터 포인트가 수십만 개. 그러니까 은하가 수십만 개가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창조과학자 중에 이제 존 할트넷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제가 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공로가 지대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큘러 이건 이제 그 하이임팩 저널 아니지만 어쨌든 Astrophysics and Space Science라는 저널에 이제 일반 과학자하고 해서 공저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데이터를 다 받은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나중에 공개된 데이터를 받아서 한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적색 편이가 한 0.5 되는 데까지 한 0.5니까 네, 적색 편이가 한 이건 0.2구나. 0.2, 0.1 가까운 데 있는 거. 네. 가깝다고 그러지만 수억 광년입니다. 거기까지 은하를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해서 봤더니 푸리에 트랜스폼 뭐 여기 수학이나 아니면 뭐 전기과 나오신 분 푸리에 트랜스폼 아시죠?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요? 은하들이 이제 균등하면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은하들이 많이 있다가 적게 있다가 많이 있다가 적게 있다가 나오는 거는 스태티스티컬리 확실해요. 근데 이렇게 될 때 가능한 설명이 있는데요. 빅뱅 이론에서 또 설명이 된다는 참 귀에 걸면 고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은하 분포의 주기성은 확실한데 우주 초기의 인플레이션 시에 아쿠스틱 아슬레이션이 있으면 지금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봐도 저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게 보이고 저 멀리 있는 은하에서 봐도 똑같이 보인다는 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설명은 뭐예요? 또 하나의 설명은 이제 여기 소심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심하게 안 쓰면 논문 채택이 안 됩니다. 왜 창조과학적 주장은 논문이 없죠? 논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논문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저널 에리러도 하고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에리링도 하고 뭐 제가 또 리뷰하지만 결국은 뭐야? 논문이 따고면 그 분야 전문가한테 이제 논문이 가요. 그래서 보라고. 그 분야 전문가가 다 진화론 있잖아요. 다 빅뱅 있고. 근데 우리는 이 지구의 중심이 돼. 얘 또라이 아니야? 리젝.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알려지면 또라이로 이름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과학계에서 퇴출돼요. 논문을 못 내요. 내는 건 자유지만 이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뭐라고 썼냐면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주기성이 클러스터링의 스케일 사이즈라고 주장하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클러스터링의 스케일 사이즈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은하들이 양파 껍질 있잖아요. 이렇게 층층층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배열이 돼 있는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거니 마를링을 해보면 가장 확실한 해석은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 어디엔가 있다는 해석이에요. 수학적으로 다 해보면 수학적으로 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이제 마를링 할 수 있는, 이건 험프리가 한 건데요. 마를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 어디인가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우주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중심 어디에 있다고 해도 무방한 해석이에요. 다만 요 결과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이건 이제 SDSS의 결과를 받아갖고 이제 FFT를 한 건데 이게 얼마나 확실한 연구인지는 I don't know.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확실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우리 중심 어딘가에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물론 빅뱅 프레임에서도 다 이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퀴즈가 또 있습니다. 맞지 않는 답을 모두 고르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운가 봐요. 그죠? 답을 한 분도 안 되시나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네. 어려웠지만 이제 정답을 대충 맞추세요. 4번입니다. 하나. 1, 2, 3은 맞아요. 왜냐하면 균일 등방한 우주 모델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전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던질 수 있는 관측 결과 중 하나는 불연속적 적색편입니다. 트릭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트릭입니다. 그죠? 불연속적 적색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빅뱅 우주론이 정립됐죠. 그리드만 우주 모델. 그리고 그게 이제 풍선 모델이고 이게 뭐야? 가정을 했다는 거죠. 가정 없이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앨리스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는 우주의 정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 세속의 과학자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 있다고 해석을 해도 가능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요. 100%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주 중심 어딘가 우리가 있다고 하고서 이 우주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험프리 우주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고 험프리 우주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 반 한 겁니다. 험프리 우주론.